아이패드 리뷰해야지요. 아이패드. 어우 와우, 아이패드 비싸. 애플 펜슬 프로도 새로 사야 되고 매직 키보드도 새로 사야 되고. 괜찮아. 견디고 듣다 보면 줄어드는 내 통장 잔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어느새 제가 이 비싼 M4 아이패드 프로 신형을 풀세트로 구매해서 사용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왔을 때 언박싱 하면서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전작하고 비교도 해보고 자세하게 살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실사용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써보면서 후기를 정리해봤는데요. 확실히 첫인상하고는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실제로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들 위주로 솔직하게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렛츠고! 우선 제가 구입한 옵션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1TB 제품이고 화면 같은 경우에는 나노 텍스처 글라스 넣지 않았고요. 그냥 일반 글래스에 와이파이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화면에 이 나노 텍스처 글라스는 제가 안 넣은 이유가 올레드 패널의 이 고화질을 그대로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반 글래스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또 용량을 굳이 1TB로 선택했던 거는 사실 이게 이번 제품이 용량별로 또 성능 차등이 있었어요. 256GB, 512GB는 CPU도 9코어로 들어가고 램도 8기가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1TB 이상 모델부터는 CPU도 10코어 그리고 램도 16기가로 들어가거든요. 성능을 좀 더 체감해보기 위해서 1TB로 구입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저처럼 이렇게 성능 때문에 1TB 이상의 모델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좀 넉넉한 용량을 원한다 하면 그냥 512 정도에서 만족하고 쓸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 딱 열어서 이제 키보드에 붙이고 딱 써보는데 와 진짜 좋긴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좋은 게 이상한 정도의 가격이다 보니까 그래 좋긴 좋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며칠 동안 쓰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베젤 부분이랑 화면 부분에 블러링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좀 뿌옇게 이렇게 번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없고 이런 바깥의 보호 유리와 안에 실제 패널과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리판에다가 펜을 대는 그런 느낌보다는 화면에 딱딱 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블릿은 사실은 이렇게도 쓰지만 노트북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들고서 내 눈앞에 바로 한 15cm 정도 띄워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서 봤을 때 이 화면에 뭔가 픽셀 단위로 이게 보이진 않는지 특정 색상만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는지 손이 이렇게 닿았을 때 지문이 너무 잘 남진 않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태블릿 중에서 디스플레이는 정말 최상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었고 화면을 켤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옵션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광택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음각을 착착착착 파가지고 빛을 난반사시켜가지고 이런 반사를 떨어뜨리면서 좀 질감도 살짝 서걱서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래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화면 자체의 선명도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글래스 사면은 나한테 선택권이 있잖아요. 필름을 사가지고 뭐 별도로 부착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로 선택을 하면 고광택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뭔가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도 진짜 빛 반사에 예민한 어떤 작업들을 하신다거나 나는 정말 빛 반사가 싫다 하신다면 뭐 한번 좀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디스플레이에서 사실 진짜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전에 있던 아이패드 프로들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밝은 곳에서는 미니 LED도 워낙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막 엄청난 차이를 느끼기에는 좀 어렵고 어두운 곳에서 사용했을 때 저는 확실히 만족감이 더 높았어요.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때 약간의 그 블루밍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또 라섹 을 한 상태다 보니까 어두운 화면 보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번져 보이니까 눈도 불편하고 약간 괜히 눈이 아픈 느낌도 들고 이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진짜 블랙 표현도 너무 잘하고 명암비도 좋아가지고 사용할 맛이 나더라고요. 단 이제 어두운 곳에서 뭐 한지 현상이라든가 뭐 회색 표현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빗살 무늬가 보인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
OLED에 약간 종특인데 기기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불편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에는 120Hz 화면 주사율이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만질 때마다 그냥 화면 넘길 때마다 너무 부드럽고 마음에 들다 보니까 확실히 13인치 때 진짜 대화면 태블릿을 쓴다고 하면은 화면 주사율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는 여전히 120Hz를 안 넣어줬잖아요. 근데 13인치가 나왔고 13인치에서 막 60Hz 화면을 보니까 와 진짜 별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AV1 디코딩 기능이 들어가서 유튜브 8K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유튜브 앱에서는 최대가 2160p 요렇게 나오거든요. 4K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고 사파리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켜서 화질을 보시면 최대 4320p 60 해서 8K까지 지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질이 진짜 좋기는 한데 전작들에 비해서 화질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은 게 막 눈에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라는 느낌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파리로 보면은 또 이게 유튜브 화면이 확대가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즈 그대로 8K로 봐야 되는데 이 사이즈로 보면 사실 얼굴을 쳐박고 보지 않는 이상 오히려 답답하거든요. 차라리 저라면 그냥 유튜브 앱에서 4K로 틀어놓고 한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이만 확대를 해서 보고 이게 나는 더 이득인 것 같아. 그래서 뭐 AV1 디코딩 엔진 들어갔지만 이게 뭐 전작하고 비해서 엄청 차이를 준다라는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 전반적인 조작감에서의 만족감을 딱 올려줬던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 매직 키보드였어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직 키보드도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기존에는 약간 이런 똑같이 겉에 쓰이는 이런 소재, 약간 부들부들한 인조가죽 같은 그런 소재였다면 이번에는 안에가 아예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고급스러워지면서도 또 튼튼해졌는데 무게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아이패드 자체가 이번에 얇아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키보드를 붙여서 사용할 때, 들고 다닐 때 더 많이 편해진 것도 있고요. 이게 또 13인치짜리는 거의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까지 키보드를 주고 살만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노트북 대신 들고 다니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그냥 가까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좀 업무 볼 때 그냥 뭐 기획안을 작성한다거나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괜히 아이패드로 들고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쓸 때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면은 하판의 발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무릎이 따끈따끈해지고 허벅지가 뜨끈뜨끈해지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아 더워 죽겠는데 막 허벅지가 뜨끈뜨끈해 이러면 너무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발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지탱도 잘 되기 때문에 뭐 침대에서든 카페에서든 무릎 위에서 허벅지 위에서 편하게 그냥 쓸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공간 제약을 좀 없애주는 그런 면에서 되게 편했고요. 다른 키보드 케이스에 비해서 이 매직 키보드가 월등히 좋은 키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이번 매직 키보드에 들어간 키가 1mm 이동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메커니즘적으로는 지금 이제 맥북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키보드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면 키감이 거의 똑같아요. 노트북에서 쓰던 키감이 키보드 케이스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고요. 이번에 또 바뀐 게 상단에 기능 키들이 쫙 들어갔잖아요. 물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 이 제어판에서 다 조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물리 버튼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바로바로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디자인적으로 변경된 것도 진짜 좋았어요. 이게 안쪽에 원래 기존 같으면은 그냥 하얀 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었을 텐데 확실히 알루미늄으로 들어가서 실버로 처리가 딱 되니까 보기에도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오염에도 더 강해졌고 원래 기존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블랙인데도 꽤 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닦으면서 써도 이렇게 막 찍힘도 생기고 먼지도 잘 붙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튼튼하게 쓸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고 또 이 사이즈도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사용할 때 바로 한 번 내리면 트랙패드 이 상태에서 이 공간도 뭔가 손목을 딱 올려놨을 때 바로 키보드에 닿을 수 있는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서 이게 뭔가 딱 인체공학적으로 되게 잘 설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 꺾이는 각도도 이번에 더 많이 꺾이도록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붙여서 보시면 확실히 앞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얘는 조금 더 뒤로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거는 더 기울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대부분 필기나 드로잉은 이렇게 엎어놓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 매직 키보드가 진짜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 써도 위쪽을 이렇게 누르지 않는 이상 웬만한 필기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놓고 써도 꽤 튼튼하게 잘 받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에는 되게 편했습니다. 이게 다만 좀 더 넘어가면은 약간 더 이렇게 세워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아직까지 각도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매직 키보드에 백라이트도 들어가는데 밝을 때는 안 켜지다가 주변 조도를 인식해서 어두운 곳에서는 바로 켜지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품 붙이는 부분은 또 약간 스웨이드 같은 질감으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아쉬운 부분은 무게가 여전히 좀 무겁다는 거. 그럼에도 매직 키보드를 굳이 이제 정품으로 사서 쓰는 이유는 아이패드 자체가 외관상 진짜 전작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패드가 못 주는 즐거움을 매직 키보드가 줬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외부 액세서리 연결해서 쓰기에도 좋은 게 아이패드는 C타입 단자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 매직 키보드는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충전기 꽂고 한쪽에는 액세서리 꽂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트를 아이패드에서 한 번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꼭 사야만 했던 애플 펜슬 프로는 정말 아무리 써봐도 괘씸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새로 내놓으면서 설계상의 변화가 있었죠. 원래는 카메라가 이 세로 중앙 부분에 달려 있었는데 여기 있던 카메라를 가로 중앙부로 옮기면서 이 가로 중앙부 위쪽에 구조가 바뀌었다, 설계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애플 펜슬 기존에 쓰던 이 세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애플 펜슬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펜슬 프로를 새로 구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새로 들어간 기능들 쫙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그렇게 막 차이를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펜슬 앞부분을 꼭 쥐어서 도구 모음을 꺼내는 스퀴즈 기능, 요거 이제 굿노트에서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쓸 수 있게 됐는데 필기하면서 조금만 손에 힘이 들어가면 자꾸 도구 모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있으면 편할 것 같은 기능이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또 그렇게 편하진 않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꺼버릴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전히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이제 가로 위쪽 중앙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저는 쓰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페이스 아이디 인식률이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 세로 가운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거치대에다가 놓고서 사용을 할 때 페이스 아이디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굴을 살짝 중앙 여기 카메라에 맞춰서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가 이렇게 인증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되게 편했고 아 이게 좀 설계상에 확실히 여기다 넣었어야 됐는데 계속 안 해주다가 드디어 넣어줬는데 여기에 또 괜히 또 애플 펜슬 프로 새로 사게 만든 거는 괘씸한데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기분이에요. 어쨌거나 카메라 위치 변경은 확실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아이패드는 진짜 13인치는 자주 안 쓰게 돼가지고 11인치를 더 선호를 했는데 이번 거 쓰면서 좀 13인치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두께가 되게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하니까 크기가 커도 좀 부담이 덜하고 매직 키보드 같이 쓰면서 쓰니까 약간 노트북 대신으로 사무 작업하거나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쓰니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께가 얇아지면서 휴대성은 정말 좋아졌는데 절대 이렇게 생으로 못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아무것도 케이스 안 끼우고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리고 카메라가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올려놨는데 카메라 탁 요만큼인데 요만큼 때문에 아이패드가 그냥 올려만 놔도 이렇게 휘어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종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진짜 잘 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실 거면은 꼭 반드시 케이스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책상에 올려놓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무방비하게 내려놓지 마시고 좀 푹신푹신한 곳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런 거치대 같은 데다 세워놓으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한번 휘어볼까? 아 이거 너무 잘 휘어 근데. 이거 막 보여 그냥 휘는 게 힘을 막 엄청 세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눌렀는데도 안 되겠다.
진짜. 그리고 아이패드는 여전히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게 아이패드가 당연하게도 방수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방수가 지원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순간 침수되고요.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진짜 많이 조심히 다뤄야 되는 제품이긴 해요. 스피커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확실히 스피커의 스펙 자체는 11인치나 13인치나 똑같은데 이게 사람도 몸집이 크면 성량이 좋아지는 것처럼 기기도 스피커의 울림통이 커지면은 그만큼 더 좀 소리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더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약간 몸체가 얇아져서인지 전작에 비교했을 때 거의 그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배터리는 아이패드 OS 17 정식 버전으로 사용을 했고요. 엄청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았어요. 아침 10시쯤에 100% 충전된 상태로 나왔는데 오후 4시쯤 되니까 60% 되더라고요. 업무 볼 때 거의 노트북으로 사용해서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닳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가 키보드와 애플 펜슬을 붙여서 사용한 기준이라 액세서리 없이 쓰면 더 오래 가겠지만 보통 저는 풀세트로 다 쓰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펜슬이나 키보드를 붙이지 않고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면 밝기 최대로 유튜브 영상을 연속 재생해봤는데요. 오전 9시 56분에 100% 상태에서 영상 재생을 시작했고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4시 11분에 확인해보니까 38%가 남았더라고요. 이후 3시간 20분가량 더 지나서 7시 27분에 보니까 배터리가 1%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 기준으로 9시간 30분가량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언박싱 때 제가 워낙 자세하게 성능 테스트 결과까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살짝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M2와 비교하면은 성능 코어가 8코어에서 10코어로 늘었고 메모리 대역폭도 더 늘었고요. 그리고 GPU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AV1 디코딩이 들어간다거나 성능형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간다거나 메쉬 쉐이딩이 추가된다거나 하는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점수가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해요. 제가 특히나 이번 제품을 가장 최고 성능으로 쓸 수 있는 1TB 모델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같은 아이패드 프로 중에서도 M1, M2들과 비교를 하면은 월등하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 성능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분들 있잖아요. 게임 좀 하고 이것저것 드로잉하고 필기하고 영상 보고 멀티미디어 작업하고 영상 편집 좀 하고 요 정도 사용하시는 상황에서는 원래의 성능도 그 정도 커버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사용할 때 이만큼의 성능을 다 쓸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유저는 일반적인 유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가격, 터치되는 디스플레이 값인 것 같아요. 저는 맥북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애플의 OS가 구동되면서 이런 익숙한 UI를 보여주면서 고퀄리티 디스플레이, 고퀄리티 스피커를 경험할 수 있는 데다가 내가 이렇게 터치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에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비쌀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아이패드 이렇게 좀 쓰면서 맥북도 같이 쓰고 있는데 맥북에서 이렇게 타자 치다가 나도 모르게 맥북 화면에 자꾸 터치를 해요. 그만큼 이 터치 디스플레이라는 게 진짜 편하긴 편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아이패드고 뭐고 다 통틀어서 태블릿 시장 내에서 갤럭시 탭 S9 플러스가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진짜 그 이유는 제가 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360 이 정도 되면은 맥북 대신 쓸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저의 기대치였는데 써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터치하는 것도 편하고 펜 쓸 수 있는 거 편하긴 한데 확실히 맥OS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이패드가 가지는 한계가 딱 있기 때문에 써보고 나면은 아이패드가 맥북을 대체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려면은 아이패드에다가 맥OS를 넣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WWDC 있었잖아요. 다음번 아이패드 OS 업데이트 때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나중에 퍼블릭 베타 풀리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겔탭 리뷰 영상도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